어, 오늘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다들 이제 집에서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뭐 비옷이나 우산은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그보다도 좀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늘 입고 다니던 얇은 점퍼를 벗고 좀 약간 도톰한 옷으로 입고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람도 세게 부는 날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서 평소보다 한 2, 3도 정도 낮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 동해안 전부 지금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날이 갑자기 이렇게 좀 쌀쌀해져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에 독감,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이미 한 보름 전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환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거의 잡혔다고들 다들 느끼실 텐데, 그런데 올 겨울에 다시 유행할 거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좀 불길한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올 겨울에 다시 유행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하고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비해서 또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트윈데믹, 팬데믹이 트윈데믹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 동료를 위해서 유행주의보를 이미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요.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예방접종을 3차례 4차례씩 우리가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플루엔자도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인플루엔자는 1세에서 6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셔서 미리미리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특히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들 경우에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다들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원인의 감염인지 그 초기에 진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문의하시고 예방접종을 받아도 된다는 진단이 내리면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가 필요한지 좀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정시 10시에 끝내고 저도 광화문으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론 1침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또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일국방이라는 또 황당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허위 사실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자, 이 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양자회담을 하자고 주제도 모르고 깝죽대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 국방을 한다고 비난 매도하고 있는 자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무슨 회담인지 뭔지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자하고는 회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도에서는 그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출장비로 2,500만 원이 잡혔어요. 문체부 장관이 그래도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뭐 그거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김정수위가 끼어들면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이걸 띄워서 김정수위가 갔다 왔어요. 수행원 숫자도 확 늘었습니다. 그 바람에 처음에 2,500만 원 출장이 3억 7천만 원 출장으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예산이 는 겁니까? 이 황당한 이 예비비 지출을 불과 3일 만에 해치운 게 문재인 김정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공직자로 있다가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공기업이나 또는 이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직을 할 때는 공직자가 다루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지금도 준공기업에서 연봉 1억 넘는 1억 3천만 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관련해서 한명숙이가 추천한 자, 뭐 또는 이원욱이나 양기대라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추천한 자 등등한 이 국감에서의 그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이상직이라는 자 다시 지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검찰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부정채용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여 명 가까운 이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격자들이 부정채용됐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스타항공 비행기 안 떨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의 기장을 지낸 사람은 부기장으로 앉아 있는데 관제소하고 교신이 잘 안 돼서 자기가 그걸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제소하고 교신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요? 통신을 못해서? 아마 영어를 못했을 겁니다. 국제관제소는 전부 영어로 통신합니다. 이렇게 부정채용된 자가 100여 명이나 있었던 곳이 이스타항공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연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황당한 이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어민 12만 명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기관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문재인 좌파 정권이 비공개로 감췄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태양광 포함해서 문재인이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에 무려 45조 원의 투자가 영끌 됐다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실이 우려되는 이런 투자들입니다. 8번 오타가 났네요. 연불입니다. 연불. 연불보다 제밥.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정상지도부 구성을 하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처분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이제 정상지도부를 빨리 구성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 정상지도부 구성에 앞서서 핑계는 그렇습니다. 전상지도부 구성하려면 전대를 해야 되는데, 전대를 하려면 당협위원장 사고난 지역을 우선 위원장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건데, 저 이거요, 전형적으로 연불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의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내후년 총선의 공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달이면 전당대회까지만 당을 과도기적으로 이끌 과도기 비대위원회가 왜 이런 것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그야말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의 행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지도부 구축된 다음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당협위원장 사고당부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유승민을 띄우는 좌파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승민을 왜 띄우는지 이 좌파들이, 이걸 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